이번 시간에는 원의 분과하고 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원의 분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원의 그리고 최소원의 화해원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채소원에부터 나오죠. 채소, 이 신선한 상태로 주로 주식이나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되는 초본성 재배식물이다. 이 초본성이라는 것은 이 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본이냐 목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, 이 목본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, 초본 이렇게 얘기하면 풀을 의미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이제 그 2차에 가면 우리 2차 시험에 가면은 이 초본이냐 목본이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수 쪽에 가서는 이 과수 쪽에, 다시 말해서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목본이라는 그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작불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2차에 이제 경작불능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품목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는데, 이 목본에는 이 경작불능이 적용하지 않고 이 초본, 풀로 되어 있는 경우, 이것들은 이 초본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년생이나 2년생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어떤 그 재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다, 이렇게 되면 그 해에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, 대체 작물을 심는 이러한 그 농사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 초본에서만 경작불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이 목본에서는 경작불능 개념이 없다. 그래서 채소에서는 이 경작불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부식 반찬이라는 얘기죠. 이 간식으로 이용된다. 그래서 이 원의 특징은 이 주식으로 이용되는 거, 다시 말해서 쌀이라든가 이 보리쌀이라든가 이런 이 주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해로 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, 이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, 이 보건성, 기능성이 뛰어나 식품으로 가치가 크고 이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다. 우리나라 원예 산업 중에는 이 채소 원예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수원예. 과수원예는 과일이죠. 그래서 과수, 생식 또는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이다. 그래서 이 과수는 목본입니다. 그래서 사과, 배, 단감, 떫은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나무에 해당돼요. 그래서 초본이냐 목본이냐,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채소로 그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과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게 조금 국가마다 좀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채소는, 과일은 단연생, 목본, 나무에서 나오면 과일로 분류를 하고요. 채소는 1년이나 2년생 초본에서 나오면, 풀에서 나오면 채소로 분류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토마토 같은 경우에 토마토는 그 과일이에요, 채소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 분류를 합니다. 그래서 과채류라고 표현하죠. 왜? 이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 1년생입니다. 그런데 이제 가까운 그 일본 같은 경우에 토마토는 이 과일로 분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조금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, 일단 우리나라의 채소냐 과일이냐 분류는 이 나무에서 나오냐 아니면 풀에서 나오느냐. 그래서 이제 뭐 딸기라든가 수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일이 아니고 과채류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주로 기호식품 또는 간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. 화해, 꽃과 함께 관상이나 장식의 가치를 가지는 식물이다. 그래서 이 꽃이라든가 아니면 이 관상수, 이 조경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해로 보고 있습니다. 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보기 좋은 식물을 그 대상으로 우리 생활을 아름답게 하며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더라.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떠한
화해원해 쪽에 조금 더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설원해가 나오는데 이제 원해 분과로 나누기보다는 이 재배 방식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설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,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. 이 비닐하우스라는 용어 대신에 플라스틱 필름하우스라고 표현해요. 그래서 이런 이 플라스틱 필름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유리온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통해서 이 환경을 인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여러분들이 2차에 가게 되면 이 원해 시설만 이 별도로 하나의 파트로 떼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설, 일정 형태의 골격에 피복제로 덮어 건축된 구조물로 녹색 식물이 사는 온실이다. 그래서요, 피복제가 플라스틱 필름, 다시 말해서 비닐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유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시설원해는 이 시설에서 이루어진 원해를 의미하고 있고, 시설원해는 집약적으로 재배 가능한 원해 작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해의 한 분야로 독립되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원해학 내에 이 세분해 보면 뭐 원해 작물학이라는 과목도 있고요. 또 시설 원해학이라는 이 세부 과목도 또 나와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냥 이 시설 원해 하나의 그 단원으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. 이 시설원에는 시설 자재, 이 특이 환경, 재배 기술을 포함하며 무토양 재배, 식물 공장도 시설원에서 다룬다. 그래서 이제 그 식물 공장에 나오는데, 식물 공장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은,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 내에서도 재배 가능한.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인공광원, LED 등 같은 것을 이용해서 햇볕 없이도 실내에서 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식물 공장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